안녕하세요, 락토캠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주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판매량이라든지 배터리, 그 마지막에는 제가 간만에 또 논문을 좀 봤는데요. 소디움 배터리의 좀 배경과 여러 가지 또 리뷰 페이퍼를 한번 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박병호님, 감사합니다. 구독자한테는 그럼 FSD 베타를 안 준다는 건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다 산 사람한테만 준다. 제가 구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그냥 다 사버려서 그 주변에도 모델 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 별 그런 차이를 공식 홈페이지, 미국 홈페이지에는 그걸 잘 못 느끼긴 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좀, 좀, 리세션? 근데 또 주식시장을 보면 리세션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근데 앞으로 좀 판매가 안 될 거라고 해서 지금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뭐 돈을 잘 벌게 하겠지만, 소비자로서. 이래서 참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죠. 김동호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주식이, 이 큰 주식이 5% 이상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그래서 170을 그냥 순식간에 돌파했고요. 참,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안 좋은 징후만 보면은 이럴 리가 없는데, 또 오늘 엄청 올랐죠, 장 자체가. 잡 데이터가 저도 여기서 이건 익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은요, 사람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인앤아웃이나 이런 데 보면 하이어링 한다고 많이 써져 있는 거를 여전히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참 강합니다. 강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한 장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이러면은 경기가 좀 침체돼야 되는데 여전히 잡마켓은 엄청 좋고, 그리고 애플도 실적이 꽤 괜찮았죠. 아이폰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아이폰에 더 혁신도 없고 맨날 비판하는 거 한 10년 넘게 드는데 아이폰은 잘 선방한다라는 거죠. 물론 맥이나 특히 랩탑이라든지 아이패드가 좀 부진하긴 한데요. 지금 랩탑이 워낙에 제가 느끼는 바도 M1도 너무 성능이 차고 넘쳐서 쉽진 않지만, 근데 여튼 아이폰은 장난이 아니라는 점. 테크 기업의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고, 특히 좌합마켓은 미국은 진짜, 그리고 뱅크, 이 리저널 뱅크도, 이건 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여기 제가 체감하기로도 여전히 잡마켓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테크 기업에서 많이 뭐 감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서비스업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뭐 부자가 엄청 부자가 될 거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자산도 쌓였겠다, 그냥 적당히 언제든지 이래도 적당히 다 버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잡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주변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야 될까요? 미국인들은 아직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부분, 뭔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전마켓은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여기서 직접 느끼기에도 너무 스트롱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긴축을 그러면 더 해서 주식시장이 꼬그라질 것 같지만 이제 제대로 이거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죠?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전마켓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주식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 테슬라만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은 진짜 로이터랑 블룸버그는 정말 한결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 대비해서 뭐 안 좋았다, 좀 드랍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 프라이스 워를 했어도 뭐 잘 안 듣는다라든지 뭐 부정적인 기사를 정말 한결같이 쏟아내서 참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도 되나. 근데 소이어의 이런 트윗을 보면은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 had its best first month of quarter.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다들 이럴 거 알고 다 아주 이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를 보면 3월달하고 4월달의 판매치를 보면 제대로 가동된 이후 보면은 하나같이 다 녹색이 3월이고
에이프릴이 4월입니다.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국 시장 특성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이 달을 보냈다는 거죠. 역대 이 녹색인데 최대치를 역대 엄청나게 판 겁니다. 그런데 예, 항상 3월 대비 떨어지는 걸 닫고 이제 큰일 났다. 테슬라 큰일 났다. 참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이런 신뢰가 잃어간다라는 게 진짜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예, 정말 잘 팔고 있고 인슈런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추세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잘 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항상 4월에 내려갔고 지금 역대 2021년부터 보면은 최대치를 팔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면은 뭐 모르죠. 다음 달 그다음 달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중국의 세일이 지금 41,000대인데 못해도 뭐 이 정도 최대치에 근접하는 거는 계속 찍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안 팔려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캐나다로까지 오죠. 유럽도 가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돌리고 되는 대로 돌리고 어떻게든지 팔아내는 대단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로이터는 뭐 한 15% 가까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린 만큼 올렸고요. 다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뭐 마진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불식시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분위기는 참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 S 플레드의 트랙 패키지가 언럭됐습니다. 이거 나온다 그러는데 꽤 오래 걸렸죠. 이제는 시속 한 300km 이상은 그냥 뽑아내는 그러니까 4인승, 5인승 타면서 짐도 다 싣고 그러면서 브레이킹 능력뿐만 아니라 가속력은 이미 저세상급이었죠. 뭐 지구상 거의 뭐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속까지 마저 풀려버렸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20km가 넘는 수치입니다. 뭐 속도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G상 최고의 로드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얼마나 이게 뭐 팔리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한 옵션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계속 S랑 X를 운영하는 거겠죠. 이제는 점점점 이제 슈퍼카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전기차 오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저렇게 아주 신나게 이제 분할점 500은 가뿐히 다시 넘었죠. 이제 쭉쭉 올라갈 날만 남아있지 않았나. 왜냐면 다른 요인들을 봤을 때 여전히 경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임프로브 했으면 좋겠냐 여기다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소여가 너무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빌드 퀄리티 올려라. 그쵸? 빌드 퀄리티 올려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타임이라든지 로케이션 사이트. 근데 요거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서부에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곽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들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부만큼 이상 더 잘 되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는 얘기가 중론이고요. 그리고 FSD를 사면, 그쵸. 아까 구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트랜스포러블 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차에 이제 귀결되다 보니까, 차에서 내가 다른 차를 사면은 같은 어카운트인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테슬라 팬이고 좀 로열티가 있으면 그걸 계속 트랜스퍼러블 하게 해주면 이제 저가로 FSD를 꾹꾹 쓰게 되는 이제 마치 언리미티드 슈퍼차저 라이프타임과 비슷한 효과죠.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해주질 않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이제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 정말 유용하지만 정말 운전이 너무 편해지고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트랜스퍼러블 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테슬라 이익이 깎이니까 이것도 잘 하지는 않겠죠. 솔라 루프 재미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Lower occurrence of software bug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테슬라만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에이클을 할 수 있는 정말 소프트웨어로 컨트롤되는 비에이클이 전 세계 이거밖에 없어서 뭐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자주 업데이트화 해준다면은 저는 딱히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이제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뭐 어닝콜에 있어서 트위터 스페이스를 만든다라든지 360도 벌뷰 근데 뭐 전 지금도 만족해서 그리고 늘 가던 곳은 자동 주차를 좀 애용하다 보니까 근데 하긴 새로 가는 곳에서는 자동 주차가
이게 잘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해서 그런지 좀 편하긴 하겠는데 지금도 저는 딱히 그 리퍼럴 프로그램 좀 다시 복구하라는 점.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리면은 지금 다른 지역들은 다 하죠. 테슬라도 미국에서 일부 하는데 차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 팔리니까. 이것도 이익에 관련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이퍼가 투 센시티브 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죠. 왜냐면 여기 비가 안 오니까 이건 제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여기 미쳐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너무 춥습니다. 5월인데도 패딩을 입어야 됩니다. 미쳐 돌아가시는 이 서부에 특히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좋다라는 얘기를 올해는 좀 그래도 좋은 편이죠. 눈이 안 오니까. 물론 산엔 눈이 오지만 이 도시엔 눈이 안 오지만 그래도 5월인데도 와 쌀쌀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데 저는 글쎄요 오작동을 많이 했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나 댓글에서 예전에 있던 곳과 여기도 좀 그런 부분이 제기가 돼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플랫폼,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뭐 트위터에서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건 누구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런 피드백을 지금 트위터로 공식적으로 받는 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죠. 높아서 더 완벽을 기하게끔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맞는데 제가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서 여전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 경영적 이득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래서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하긴 또 이렇게 종합해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니까 워낙 독보적이라서 경쟁의 어떤 레퍼런스를 찾기도 어렵긴 하겠네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자, 1분기 배터리 실적 마켓쉐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BYD하고도 싸우기가 버거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1분기 성적을 보면은 CATL은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아마 35% 수준에서 이제 막힌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IRA법도 있고 견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오히려 0.8% 줄었죠. 2023년에 1분기만인데 보면 BYD가 LG를 완전히 제꼈죠.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 높고 참 중국 기업들의 이 선전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BYD가 지금 테슬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배터리가 BYD 게 또 아니냐 이번에. 근데 무게 때문이라도 인산철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중국 빼박인 건 중국 냄새가 풀풀 나니까 그건 업데이트 되면 그렇지만 중국의 배터리의 위력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나소닉, SK, 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CALB라고 턱밑같이 지금 쫓아오는 삼성 SDR을 거의 다 쫓아오는 얘네들도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하이니켈은 자기네들이 킬로그램당 300Wh를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또 4680 비슷한 인산철에 이제 망간을 더 첨가한 좀 더 개선된 케미스트리로 200을 달성했다, 200W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나와 봐야 되긴 하겠죠. 여러 이런 중국 회사들도 낌새가 지금 CATL도 실리콘을 왕창 넣어서 이제 에너지 덴시티 높은 배터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다 의미 없긴 하죠. 대량 생산이 되고 검증이 돼봐야 특히 중국이라서 저도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긴 한데 이렇듯 프로토타입도 이제는 견줄 정도로 그러니까 광고용으로는 딱히 참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은 확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규모의 경험과 경제이기 때문에 배터리라는 게 참 이 중국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진짜 안 무섭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만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이제 중국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중국이란 나라 한 곳에서 원자재부터 해서 배터리 만드는 게 원스톱으로 이건 흡사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로지스틱 문제 때문에 정말 크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다 팩돼서 만드는 것과 흡사 비슷한 효과입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규모에 있어서는.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계속 이 상태로라면은 보통 이제 여름, 가을, 겨울 갈수록 늘어나니까요. 작년은 또 갑분이 넘을 것 같긴 한데 참 이 증가분을 좀 국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좀 차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 기업들이 이 제재를 얼마나 뚫고 이걸 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IRA법은 우습게 여전히 글로벌 이제 탑 2는 CATL과 BYD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리고 CATL이 좀 더 본격적으로 노리는 게 물론 저렇게 프로토타입으로 하이 실리콘이라든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중국 애들도 프로토타입 얘기하고 그리고 하이니켈 안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 애들도 엄청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 미국에 물론 스타트업이 있긴 합니다만 CATL 같이 본격적으로 큰 회사가 만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이 소디움 배터리도 선점하려고 드는데 간만에 그래서 리뷰 페이퍼를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페이퍼를 계속 읽어봐도 여기 광물 자원 분포도인데 미국에도 이건 리튬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긴 하겠네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자원들이 많아서. 근데 중국도 꽤 있고요. 이 정도면은 각국에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지금 규모면 더 커지면야 여길 가야 되긴 하는데 남미를 근데 미국도 마이닝 프로세스가 아직 셋업이 안 돼서 그렇지 되면은 자급자족할 정도는 중국이나 여기 다 이 나라도 충분한데 남미에 참 많네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담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비싸게 혹은 가격 조정 흡사 오펙 같은 흐름을 계속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가격을 내려가기가 어렵겠죠. 이 나라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참 쉽지가 않아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여전히 소디움인데 이 소디움이 리튬보다 싼 것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봤는데 하드 카본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리튬은 이런 그래파이트를 써야 되거든요. 평상 구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유했듯이 이 책갈피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는 건데 하드 카본은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평상 구조가 아니라 그냥 카본이 좀 약간 크리스탈라인도 있지만 약간 랜덤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튬도 하드 카본을 써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소디움은 이게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연구에 대해서 리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자, 이게 인터컬레이션 하는데, 여기 리튬 원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소디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갈 때, 여기 마찰이라든지, 그러니까 리지스턴스라든지, 이 크기에 따라서 볼륨이, 원자마다 크기가 다르니까요. 거기 잘 끼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리지스턴스가 있으면은 이 디피시빌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속도라든지 그게 뭐 차징이라든지 다 연관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볼티지를 걸면 더 부드럽게 들어가냐 세게 들어가냐 이게 막히냐 아니면 사이즈가 맞냐 안 맞냐 그리고 궁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걸 놓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소디움은 여기서 하드 카본에서도 성능 그래서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론상 시뮬레이션을 좀 더 얘기해 보면은,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라든지,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이라든지, 케타이온이죠. 케타이온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이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오래 살면은 어떻게 된 게, 양쪽 다 조금씩 떨어지는. 여기서 그냥 일하고 먹고 살 만큼만 영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케타이온들이 움직일 때, 왜냐면 리튬 플러스고, 소디움 플러스죠. 근데 얘들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3개씩, 2개씩 더 크게 가죠. 그래서 더 좋게 그리고 여기는 더 elemental abundance가 훨씬 더 theoretical 교수 차지 캐퍼시티도 높고 이게 더 흔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여기 잘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kinetic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얘네 들어가는 이런 운동성 에너지도 다 이제 생각을 해봐서 이래서 우리가 컴퓨터 파워가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런 변수만 놓고 돌려도 머리가 터지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깨끗할 때입니다. 아주 이론적으로 이쁠 때. 실제로 배터리가 이렇게 안 돌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꾸 조금씩 이상한 짓 해서 그게 쌓여가지고는 걔가 뻥 터지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자잘한 변수까지 넣으려면 앞으로 그래서 컴퓨터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리뷰 페이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디움도 충분히 이 얼터너티브 하냐, 대체제로 리튬 플러스를 대체할 수 있냐? 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죠, 당연히.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하드카본이 그래파이트보다 월등히 싸거든요. 그리고 커퍼도 안 써도 되고, 여러모로 소디움만 싼 게 아니라 다 싸더라고요. 그냥 무진장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량 생산했을 때 정말 저가의 차종이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배터리 생산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 있죠.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규모의 경제,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 그 소디움은 그대로 리튬에 스며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비 같은 거 안 바꿔도 되니까 와, 가격이 엄청 싸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이미 중국이 더 싸게, 더 싸게. 이걸 자세히 좀 더 읽어보니까 가능성이 꽤 있구나. 물론 그래도 양산이라는 거는 이런 걸 다 고려해도 그걸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무섭지만, 이거 우리도 빨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중국이 이런 면으로 참 빨리 가는 게 좀 무섭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크 같은 경우 2 플러스 얘네들은 더 크고 더 슬러기시, 더 이 잘 안 돼가지고 하이드레이 머티리얼 같이, 지난번에 저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런 머티리얼로, 그러니까 징크 0.24 그리고 바나디움 옥사이드 이렇게 물하고 하이드레이 된 혼합체에다가 같이 이제 요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가면은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배터리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 페이퍼 보니까 온갖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 캐소드나 에노드나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또 수만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전압의 변화라든지, 아까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런 궁합, 아까 말한 그 변수를 여러 물질들한테 다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다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양산이라는 건 이런 걸 참 무색하게 하긴 하지만 여러 면으로 봤어도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더 싸게, 더 정말 보편화된 배터리로 이런 걸로 다 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두렵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